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가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순간들 있잖아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요. 오늘은 바로 이 신비로운 우연의 일치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인데 꼭 마법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 친구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다거나 까맣게 잊고 있던 노래가 갑자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온다거나 뭐 그런 순간들이요. 자, 오늘 바로 그 기묘한 느낌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100만 분의 1 확률의 이야기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지갑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모든 건 작가 줄리백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겪은 정말 믿기 힘든 실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그냥 와 신기하다 하고 끝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뇌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배경은 오하이오의 한 테마파크입니다. 여기서 중학생 몇 명이 돈뭉치를 발견하는데요. 주인공인 줄리백이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7학년을 막 마쳤을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재난수송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줄을 쫙 서 있었죠. 근데 그 어두컴컴한 계단을 올라가다가 구석에서 와 엄청난 돈뭉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냥 뭐 두툼한 돈뭉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액수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얼마였냐면 바로 134달러. 여러분 이 숫자 134달러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아이들이 이걸 발견하고 잠깐 와 횡재했다 하다가도 그래도 이건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앞에 있던 나이 많은 형들이 확 나타나더니 그거 우리 돈인데? 하면서 낚아채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리고 어수룩한 중학생들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뺏기고 말았죠. 사건이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딱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줄리가 여름 캠프에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휴게실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남자애가 친구들한테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가 작년에 놀이공원에서 돈을 잃어버렸던 썰을 풀고 있었던 거죠. 줄리의 귀가 번쩍 뜨였겠죠? 바로 그 애한테 달려가서 막 캐묻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시더포인트에서 돈 잃어버렸어? 그것도 재난수송 롤러코스터 줄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혹시 얼마 잃어버렸는지 기억나? 그 남자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네, 소름 돋게도 정확히 134달러였던 겁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아니,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두 번째 파트, 확률의 수학입니다. 부제는 기묘한 사건들은 정말 그렇게 기묘한 걸까? 자, 방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건 운명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깐 감정을 내려놓고 아주 차가운 논리의 세계, 바로 통계학의 눈으로 한번 이 현상을 들여다보죠. 어쩌면 이 모든 게 그냥 숫자로 설명될 수도 있거든요. 수학자들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겉보기엔 아무 상관없는데 의미 있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사건의 동시 발생.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인식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이거 의미 있는데 하고 인식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바로 거대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표본, 그러니까 시도하는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요.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결국엔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이 매주 로또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1등에 당첨되는 것처럼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걸 시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 누군가에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이게 우리의 확률 감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클래식한 문제거든요. 바로 생일 문제입니다. 자, 한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몇 명쯤 모여야 그중에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 즉 반반이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한 100명? 아니면 150명은 있어야 할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단 23명입니다. 네? 23명이요? 진짜죠? 23명만 모여도 생일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50%를 넘어간대요.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 딴판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
마음의 마술입니다. 부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리느냐죠. 자, 지금까지는 수학이랑 확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퍼즐의 다른 한 조각을 맞추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연의 일치라는 건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만큼이나 우리 뇌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달려있거든요. 데이비드 스피글할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연의 일치는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숲속에서 아무리 희귀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그걸 못 보면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닌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만큼이나 우리가 그걸 하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줄리가 그 남자의 이야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면요? 그럼 그 돈뭉치 사건은 그냥 영원히 따로따로인 두 개의 사건으로 남았겠죠. 이걸 아주 잘 설명해주는 심리학 용어가 빈도 환상이라는 건데요. 혹시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빨간색 차를 사야겠다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에 빨간 차만 보이는 것 같은 경험이요. 아니면 평생 모르던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 그날부터 갑자기 책에서도 보이고 뉴스에서도 들리고, 이게 바로 빈도 환상이에요. 세상에 갑자기 빨간 차나 그 단어가 많아진 게 아니죠. 그냥 내 뇌가 거기에 필터를 달고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의 일치도 상당 부분은 바로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거죠. 그러면 유독 우연의 일치를 더 자주 겪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 버나드 베이트맨의 연구를 보면요. 특히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우연을 더 많이 경험한대요. 첫째,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사람들. 둘째, 세상의 일을 자꾸 자기 자신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무작위적인 점들을 남들보다 더 잘 발견하고 그걸 연결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파트, 믿음의 스펙트럼입니다. 무작위적인 우연에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된 우주라는 믿음까지. 자,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에는 정말 양극단에 걸친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한쪽 끝에는 과학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신비주의가 있죠. 자, 한쪽 끝을 먼저 볼게요. 바로 인과율의 세계, 과학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세상은 물리법칙과 확률에 따라 돌아간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그런데 정반대쪽 끝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비인과적 연결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거대한 질서가 있어서 원인과 결과가 아니더라도 사건들이 의미 있게 쫙 연결될 수 있다는 조금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아까 그 버나드 베이트먼이라는 의사가 우연의 일치를 재밌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끼리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간호사가 타이타닉호랑 그 자매선들 침몰 사고에서 3번 다 살아남은 실화 같은 거요.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줄리의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는 마음 환경입니다. 이건 제일 흔한 건데 내 생각이 현실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 딱 친구 생각했는데 전화 오는 거,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인데요. 이건 좀 신비로운 영역인데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내가 같이 느끼는 동시감흥 같은 걸 말합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드러내는 것, 부제가 핵심인데요. 그것은 우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온 수학, 심리학, 그리고 철학적인 조각들을 다 맞춰서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결국 발견하게 된 건 뭘까요? 바로 우연의 일치라는 현상이 사실은 저 멀리 우주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요, 사실 우리 뇌가 가진 아주 강력하고 필수적인 능력, 즉 의미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는 원래 세상의 패턴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언어를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똑같은 능력이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을 연결해서 와,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뇌 오류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뇌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증거인 셈이에요. 아까 그 칼 융이 이 현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했어요. 우연의 일치란 뭐냐? 마치 유니콘의 뿔, 사람 모양의 맨드레이크 뿔이 말린 인어 같은 것들이 모여있는 오래된 진기한 수집장 같은,
혼돈스러운 호기심의 집합체라고요. 와, 비유가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는 건 과학이라는 하나의 잣대로 딱 잘라서 설명하기엔 너무나도 다양하고 기묘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의 모음이라는 거죠. 온갖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비밀스러운 방처럼요.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시겠어요? 그저 아무 의미 없는 무작위적인 사건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세상에서 의미를 찾아내려는 우리 인간의 뇌가 벌이는 아름다운 탐구의 한 장면일까요? 어쩌면 그건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 한번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는 작은 창문 같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뭘 볼지는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린 거겠죠?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의 과정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